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요즘에 일에 치여 살아가지고 하루하루가 너무 바빠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엄청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찍어야지 하면서도 이게 절대적인 시간을 일에 쏟다 보니까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등한시했는데 다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좋게 봐주세요.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 올리는 이유는 요즘에 막 트럼프 전쟁, 뭐 국제 유가 이런 것도 난리인데, 저는 거짓말 하는 거를 좀 싫어하거든요. 제가 거짓말을 또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거짓말을 안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걸 좀 싫어하는데, 요즘 제가 이제 관심 있는 일이 이제 저한테는 관심 있는 일이 아닌데, 제가 한동안 되게 관심 있었던 게 집값이에요. 집값. 저도 집을 사고 싶어서 집에 미쳐 있었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한 2년 정도 집에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찾다가 3년 전에 집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때 3년 전에가 언제냐면, 우리나라 이제 금리 올리고 미국도 금리 올리고 하면서 집값이 막 2, 30% 떨어졌을 때요. 아무도 집을 사지 말라고 하고 매물이 넘쳤을 때 그때 집을 샀죠. 그러고 그때 집을 살 때는 또 그 딜이 됐어요. 몇 천만 원만 깎아주세요 하면 깎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을 구매를 했는데, 그러고서는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전에 집값이 너무 올라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그때보다는 비싸지만 그래도 30% 정도 고가에서 떨어진 걸 샀다, 이걸로 마음의 위안을 삼았어요. 삼고 계속 지내왔는데, 동영상이, 아파트 동영상을 제가 구독을 신청해 놓은 게 있어서 계속 떠요. 뜨는데 이제 제가 봤던 유튜버 중에 이제 이현철 소장의 아파트 사이클이라는 걸 저도 보고, 그때 이현철 소장 얘기를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그거에 도움을 받아서 구매를 했어요. 그때 이현철 소장이 아무리 고점이어도 30% 정도 떨어지면 사라, 이렇게 해서 제가 30% 정도 떨어졌을 때 샀습니다. 그러고선 보면 그때 이제 이현철 소장이 아파트 사이클론을 주장하면서 하락에 힘을 많이 실으면서 인기를 얻었잖아요. 그 뒤로 제가 산 지역에, 저는 이제 수도권, 수원에 살아요. 수원에 사는데 3년 전보단 100%는 아니겠지만 한 80% 이상은 다 올랐어요. 그것도 이제 가격이 이제 10% 이상 다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은 제 친구들도 이제 서울 사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고 제가 아는 지인들도 서울에 집을 저랑 비슷하게 사신 분이 계세요. 그것도 강북입니다. 강북 해화동 쪽에 사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7억에 산 게 지금 11억이에요. 저랑 비슷하게 샀는데. 근데 이제 이현철 소장은 지금도 이제 하락을 주장하고 있어요. 떨어질 거다. 떨어질 건데, 근데 제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그때 본인이 사라고 했는데, 그 뒤로 조회수가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왜냐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고,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에 관심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안 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조회수가 많이 떨어지다가 막 하다가 지금 오히려 이제 아파트 값이 다시 이렇게 막 오르니까, 지금 솔직히 전국적으로가 아니라 국지적으로 오르잖아요. 서울 수도권이 막 오르니까 다시 하락론을 주장하면서 인기를 얻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 전세 비싸게 놓은 사람들 다 파산할 거다, 아니면은 뭐 이제 금리가 오르면 감당이 안 될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이현철 소장이 말한 게 금리 이런 거 다 소용없고 사람들의 심리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얘기한 것조차 맞지 않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현철 소장이 말한 게 그전에 정부의 정책과 아파트 가격은 어느 정도 시너지는 내고 그러지만 사람들의 집단 그 심리를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한 게 이현철 소장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부가
엄청나게 규제를 하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오를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하락론을 주장하는 팟캐스트와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실제로 한번 가서 아파트 값을 봤냐, 이게 저는 되게 궁금해요. 다 올랐어요. 매물도 없고 전세 높게 부르시면 파산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파산할 전세도 없어요 지금. 왜냐면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 그리고 지금 신축 가격 자체가, 냉정하게 말해서 노동법이나 건설 자체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제 기억이 맞다면 4년 전보다 수원이 분양가가 2배 올랐습니다. 2배. 지금 기본 10억이 넘어요. 수원이 4억에서 6억 정도였거든요, 분양가가. 근데 지금 4년 정도 지나니까 10억에서 13억입니다, 분양가가. 9억짜리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구축들이 더 하락을 하겠냐, 이거예요, 제 생각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되면 너무 상승 때 말고 사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친구한테도. 그리고 또 요번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서 성과금이 엄청 나오잖아요. 총 받는 사람이 13만 7천 명 정도 성과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냉정하게 성과금을 몇 억씩 받으면 뭐 하겠어요. 주식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살 거란 말이에요. 안정이 일단 보통 제정신 가진 사람한테 그게 최선이니까. 그러면 어디에 집을 사겠냐 이거예요. 수도권에 집을 사겠죠. 경부선 라인이나, 아니면 강남에 최대한 가깝거나 자기 직장에 가까운 것보다 투자 메리트가 있는 쪽에 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값은 제가 봤을 때, 아니,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아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뭐 떨어지는 뉘앙스를 보여야 떨어지는데, 저는 항상 제가 얘기를 그 전에도 했겠지만, 세계 경제 위기가 와야 우리나라 집값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미국 경제 위기가 안 오고 있어요. 전쟁이 나도. 전 전쟁 나서, 제가 원래는 집을 사라고 하는 주의였는데 친구들한테 사지 말라라고 얘기한 게, 전쟁 일어나고 지금 잘 모르니까 혹시나 경제 위기가 올까봐 사지 말라고 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일 쇼크 같은 건 오겠죠. 오일 쇼크가 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 지금 우리가 러시아랑 유가 거래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마 풀릴 것 같아요. 오히려 러시아한테 이득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랑 다시 교역도 되고.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러시아랑 교역이 다 막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오일 쇼크 잠깐 와도 다시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빙빙 돌려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유튜브가 생업인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세요. 예. 이현철 소장 유튜브 생업이잖아요. 그 다른 직업 없잖아요. 그 다른 직업 있어봤자 뭐 강의 뭐 이런 걸로 할 텐데, 이현철 소장뿐만 아니에요. 지금 하락론 주장하시는 분도 그렇고 상승론 주장하시는 분도 그렇고, 자기 포인트에서 전 변하는 게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올라도 인정 안 하고 떨어져도 인정 안 해요. 근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물가 상승률 따라 집값은 오르는데 그거보다 더 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등락이 있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치솟을 때만 사지 않으면, 진짜 이제 지방 사지 않는 이상 저는 득이 된다고 봅니다. 지방 사도 원래는 됐었는데 지금 다주택자 규제를 했잖아요.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오히려 수도권만 더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규제를 하면 더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중적으로 그 요지만. 그래서 다수가 더 거지가 되고, 그 주요 요지에 사는 소수만 더 빈부격차로 인해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정책을 없애야 되는데, 또 사람들이 그런 정책을 하면 좋아해 주니까, 제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현명한 선택을 다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쓸데없는 얘기 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자요.